안녕하세요. 와, 매일같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식시장을 보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시장의 움직임 속에 사실은 어떤 특별한 리듬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리듬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이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는지,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간밤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어디서 전쟁이 났는지, 이런 소식 하나하나에 내 계좌가 출렁이니까요. 정말 짙은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기분이 들 때가 많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정신없는 움직임이 그냥 마구잡이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어떤 일정한 리듬, 즉 패턴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탐험해볼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려오는 온갖 뉴스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대신에 시장 그 자체가 우리한테 뭘 말하고 있는지 그 내면의 목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는 거죠. 미래를 점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읽어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의 리듬이라는 게 대체 뭔지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시장이 마치 파도처럼 일정한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는 개념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진짜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라고 하든 어라고 하든 듣는 사람은 같은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수많은 시장 이론들도 사실은 다 비슷하다는 겁니다. 쓰는 용어나 분석 방법은 제각각이지만 결국엔 시장의 근본적인 움직임이라는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기나리 복잡한 이론부터 들어가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한 개념부터 하나씩 짚어보면서 갈게요. 누구나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볼 사람은 바로 전설적인 분석가 조셉 그랜빌입니다. 이 사람이 차트 위에 딱 한 줄, 이동평균선이라는 선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분석하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많이 들어보셨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 평균값을 쭉 이어서 만든 선이에요. 시장의 전반적인 힘의 방향, 그러니까 시장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랜빌은 특히 200일선을 아주 중요하게 봤어요. 자, 그랜빌이 말하는 매수 찬스는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 끝없이 내려가던 200일선이 드디어 멈추고 고개를 들기 시작할 때. 둘째, 200일선이 잘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잠깐 쉬어가면서 그 아래로 살짝 내려왔을 때. 셋째, 주가가 200일선에 딱 닿고는 마치 트램폴린처럼 통 튕겨 올라갈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두가 공포에 질려서 주가가 200일선보다 한참 아래로 뚝 떨어졌을 때. 이 네 순간이 절호의 매수 기회라는 겁니다. 그럼 파는 건 언제냐? 이것도 간단해요. 방금 봤던 매수 신호랑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잘 올라가던 200일선이 힘을 잃고 꺾이기 시작할 때, 모두가 환호하면서 주가가 200일선보다 한참 위로 붕 떴을 때, 하락하는 200일선을 잠시 뚫고 올라갔지만 힘이 부족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에서 위로 200일선이라는 저항선에 머리를 부딪히고 다시 주저앉을 때, 이때가 바로 매도 신호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랜빌의 8가지 법칙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진짜 재밌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점들을 하나로 쫙 연결하면 정말 놀라운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게 그냥 따로따로 노는 8가지 규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신호들이 나오는 순서대로 차트에 점을 찍어보면 어라? 시장이 한번 크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하나의 완전한 파동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이 모양 뭔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엘리엇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기본 패턴하고 와,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상승 5파와 하락 3파로 이루어진다는 바로 그 모양 말이죠. 이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한쪽은 200일선이라는 차가운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분석한 건데 다른 한쪽은 투자자들의 희망과 공포, 즉 인간의 심리가 반복된다는 걸 분석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시장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보면요, 그랜빌이든 엘리엇이든 또 시간 주기를 연구한 메리맨이나 시장의 단계를 아는 다오 이론까지 이 위대한 분석가들은 쓰는 말이나 도구는 다 달랐지만
결국 시장에는 거대한 리듬이 있다는 바로 그 하나의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게 그냥 이론으로만 그럴듯한 얘기인지 실제 우리 시장에서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코스피 지수가 278포인트에서 바닥을 찍고 엄청난 상승을 시작했죠. 이걸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보면 거대한 1번 파동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초에 1060포인트 근처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바로 상승에 대한 자연스러운 조정, 즉 2번 파동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랜빌 법칙도 알고 엘리엇 파동도 알았어요. 그럼 우리 이제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100% 맞출 수 있는 걸까요? 모든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정확히 어딘데? 이 이론들이 그 답을 딱 짚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어쩌면 이 속담 하나로 다 설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똑같은 차트를 보고도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분석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동 이론들은요, 우리한테 3k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라고 콕 집어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지금 우리가 산을 오르는 중인지 아니면 깊은 계곡을 지나는 중인지 알려주는 지도에 가깝습니다. 지도를 보고 어디로 갈지는 결국 운전자가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뭐냐면 시장의 완벽한 바닥을 칼같이 잡아내려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럼 다 쓸모없네가 아니고요. 진짜 가치는 예측이 아니라 준비에 있다는 겁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떤 국면인지를 이해하고 이 힘든 시기가 지나면 다음엔 엄청난 기회가 오겠구나 하고 그 다음을 대비하는 지혜,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론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론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거대한 조정 파동이 끝나고 나면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상승 파동, 즉 3번 파동이 시작될 수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그게 내일이냐 모레냐가 아니겠죠. 그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을 때 여러분은 그 파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